근데 종손이 죽은 겁니다. 큰아들이 죽으니까 정철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얘가 개인적인 관계로는 내 아들이지만 우리 집안 전체로는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냐 3년상을 치르겠다.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3년상을 치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자기들 선영에 가서 아들의 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치르고 있는데 정열이 모반 사람들이 벌어졌다는 말을 딱 들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저녁에 상중에 한양으로 갑니다. 한양으로 가가지고 선조를 복대를 해요. 혼자 만나는 거예요. 둘이. 딱 선조하고 둘이.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선조가 송광정철 선생을 우의정에 있는 거예요. 우의정에 임명을 하고 바로 정열이 모반 사건의 위관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특별검사고. 그리고 그 송광정철 선생이 호남 지역에 있는 동문들을 거의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송광정철 선생이 그걸 쓸어버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3년 후에 송광 선생도 숙청을 당하거든요. 그 숙청을 당하는 계기가 뭐냐 그러면 선조라는 양반이 그 적정 계통 자기 왕비 정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없습니다. 정부인에서 낳은 아들이 없고 후궁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큰형이 임해군인데 둘째가 누구냐고 광해군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그러니까 적장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벌어져가지고 조선은 국난이 벌어지면 조정을 둘로 쪼개요. 그래서 그냥 왕하고 후계자가 같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분조한다고 그럽니다. 조정을 나눈다고. 근데 그 분조를 해가지고 광해군이 굉장한 실적을 쌓았거든요. 임진왜란 선조는 바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광해군은 조치를 잘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광해군이 다음 때에 왕이 돼야 되지 않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조가 50이 넘어가지고 애를 못 낳았던 부인이 죽지요. 그래서 선조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비가 죽으면 후궁 중에서 한 사람은 왕비로 승진을 시킵니다. 근데 선조는 적장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50이 넘은 왕이 어쩌겠습니까? 야, 나 세장가 갈란다. 그래가지고 16살짜리가 19살짜리하고 결혼해요. 후궁을 왕비로 안 올리고 결혼을 다시 한다고요. 그래서 19살짜리인가 여자하고 50이 넘었는데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광해군이 이제 다음 때 왕이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어린 왕이 후계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제 이거 참 여론은 광해군인데 아씨 거시기한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야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정철이 정승이잖아요. 정승이니까 내가 정승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뭔 문제를 꺼내냐 그러면 다음 왕위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정합시다라는 문제예요. 그때 정승이 세 사람이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근데 영의정이 이산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의정이 그 유명한 서해 유성룡 선생입니다. 그리고 좌의정이 송광정철 선생이에요. 정철 선생이 정승들을 모아놓고 다음 때 후계자 문제는 국가의 중대사니까 우리 셋이 가서 왕한테 합동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래요. 그때 영의정 이산해는 똑똑했습니다. 선조의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만나서 왕 만나러 갑시다. 딱 1시에 다음날 아침에 1시에 이산해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저 노비만 보내가지고 아이고 감기가 들려가지고 못 오시겠답니다. 서해 유성룡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유성룡 그 자리에 왔다고요. 근데 유성룡이 와서 보니까 이산해가 안 온다고 그래요. 유성룡도 알아차렸습니다. 아하 이거 잘못하면 요거 그래 알았어. 딱 근데 정철만 몰랐어요. 그래서 유성룡하고 정철하고 둘이 선조한테 갔습니다. 선조한테 가서 이제 후계자 문제를 그러니까 선조가 불처럼 하고 너 지금 나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왜냐하면 선조는 광해군이 아니라 자기 적장자였어요. 그게 얼마 안 돼서 선조가 죽어서 광해군에게 왕위가 넘어갔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몇 년 전에 위관으로 삼아가지고 비추국사의 책임자가 되게 했던 정철을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고 정철은 강화도 유배돼가지고 93년에 쓸쓸하게 화병으로 술하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문제는